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네, 받으셔서 수요 공급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라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 저번에 이제 어디를 했냐면 2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7페이지 보시면은 27페이지 보시면은 그 박스 유량저량까지 나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대한 그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공급은 나온다면은 문제가 4문제에서 한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7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만약에 32의 출제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를 제가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어디가 나오냐면 일단 이제 한 4문제 정도는 예상을 해요. 4문제 정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유량저량이라는 게 있었죠. 찾았습니까? 그 32회 때도 나올 것 같아요. 유량저량이. 그래서 유량저량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일정 기간은 저량이었어요, 유량이었어요. 유량. 일정 시점은 저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스를 쳐서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찾는 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 유량 저량의 판단에 박스가 하나 있었죠. 자, 신규주택은 무슨 양이에요? 유량. 기존 재고는요? 저량. 거래량은 유량. 소득은 유량. 통화량은 저량이죠. 통화량이 안 나왔다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저량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적은 쪽을 암기하는 게 나아요? 적은 쪽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야매를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이건 나중에 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유량과 저량의 저량 쪽으로 암기할 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입문 과정에서 그렇게 뭐 쉽게 가다 보면은 지금 저거니까 일단 입문 쪽으로 가셔서 그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쳐서 여기 별표를 3개 치세요. 몇 개짜리다? 3개. 그래서 그럼 무슨 양과 무슨 양을 구한다? 유량과 저량. 그래서 이제 박스 쳐서 지금 자 따라보세요. 신규주택, 재고량, 거래량, 소득, 통화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박스 쳐가지고 유량을 골라라, 저량을 골라라 시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의 이제 스킬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저량 쪽으로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해를 하실 게 통화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암기기는 안 된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찍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요것도 거의 99%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별표 3개 치시는데 자, 일단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 어디가 나오는지를 찍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 하시게 되면은 무의 변화와 무의 변화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따라보세요.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아파트를 사실 때 분양가가 안 중요해요? 분양가가 중요해요. 가격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돈을 빌리는 이자도 중요하죠. 금리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만 중요하다? 가격 이외도 중요하다. 가격 이외. 그래서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뭐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29페이지로 가시면은 29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정상제, 열등제. 이게 소득이고요. 정상제, 열등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맨 밑에 연간제와 독립제라는 게 있는데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맨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6번에 연간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 옆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얘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가 다른 제와의 가격이기 때문에 얘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 부동산 수요만 있을까요? 공급도 있을까요? 공급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또 공급의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서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균형.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시장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만 가격과 양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가격과 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동이 나오고 균형의 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우리가 제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근데 입문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여기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본서 나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별표 3개짜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3개 찍었죠? 3개 찍었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7페이지로 가보세요. 37페이지에 가시면은 4번에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제가 책은 쓰진 않았는데 책은 잘 쓰긴 잘 쓰셨는데 너무 좀 혼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연습 문제 하나 있죠. 이거 오늘 다 풀 겁니다. 연습 문제 그죠? 그래서 연습 문제 정도인데 이 연습 문제를 풀 때 아까 균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제가 풀 수 있게끔 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또 보세요.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딱 이렇게 딱 네 가지인데 보셔서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탄력성. 탄력성도 이제 별표 3개짜리여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은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와요. 몇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하나, 탄력성에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오늘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계산기를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갖고 다니세요. 그죠? 어떻게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왜 GT나 이런 거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계산기를 좀 없어도 할 수 있는 탄력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는 인문과정에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문과정.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몇 문제가 나온다? 4문제. 그래서 그냥 따라해보세요. 유량, 저량. 수요량의 변화가 있으면 수요의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자, 어때요? 수요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4파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전체를 본 다음에 안에 나무를 보잖아요. 숲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가 나오는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 그냥 수요량의 수요를 보내고 가면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유량이라는 걸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유량, 저량을 낸다는 거고 가격만 있나요? 가격 이외에도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편안하게 돼. 입문서는 편안하게 들어야지. 골치 아프면 힘들어. 다음에 안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서 균형을 이동시켜서 우리가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천천히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교재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페이지 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7페이지 가셔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먼저 제가 유인할 게 자 따라서 수요 법칙. 법칙이 있다는 거죠. 가격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 그 법칙은 가격 때문에 바뀌어요. 가격. 여기가 이제 가장 기초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펜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볼펜. 이 볼펜을 자기가 딱 수요자. 그럼 살려 그래, 살려 그래. 그럼 이 볼펜이 비싸야 돼요? 좀 싸야 돼? 싸야지 많이 사겠죠. 그런가요? 네. 그럼 수요자는 가격을 하락해야지, 싸야지 좀 많이 사려고 해요. 맞나요? 근데 볼펜을 딱 들으시고, 자, 따라서 공급자. 자,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될까? 떨어뜨려야 돼요? 가격 좀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좀 양을 늘리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올려야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가격과 양이 반대예요. 이걸 따라서 반비례. 반비례라고 하고, 반비례. 또 우리 이제 학자들은 마이너스다, 역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건 가치 움직이니까 따라서 비례. 비례, 같이 움직인다. 비례니까 요거는 또 정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 관계. 그럼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곡선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곡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수요 법칙에 의해서 곡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첫 입문 과정이니까 여기 서 있는 게 가격이에요. 따라서 가격. 프라이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P가 나오면 가격이 되고 세로치기 됩니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따라서 양. 콘텐츠 양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서 보시고. 그럼 이제 수요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분필이 200원 할 때는 내가 2개를 사겠다. 300원이면은 가격이 오르면 사겠어요? 더 줄이겠어요? 줄이고, 한 개로. 100원이면 더 양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자, 따라해보세요. 점이요. 점이 찍혔죠, 그죠? 근데 하나, 이 세 개가 찍히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습니까? 그 무수한 점을 연결하는 게, 따라해보세요. 수요 곡선. 직선을 그린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곡선이라고 한다? 수요 곡선이고, 우측으로 내려가서, 따라해보세요. 우하향.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하향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공급 곡선은 달라요. 가격과 양이 비례가기 때문에. 자,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기 때문에 요게 따라서 우상향. 상향. 그래서 이제 요 디맨드는 수요라고 하고 서플라이는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200원 할 때 2개다. 300원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죠. 그죠? 늘려서 3개까지 가고요. 100원 하면은 양을 더 줄이니까 1개까지밖에 안 나죠. 그럼 이것도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공급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보시고요. 공급곡선입니다. 공급곡선이고. 자, 이건 따라서 우상향.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니까 이제 입문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 위주로 가겠는데,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주택 공급자입니까? 주택 수요자입니까? 수요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수요 쪽이 더 많이 나와요. 공급이 많이 나온다, 수요가 많이 나온다. 수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수요 쪽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까 4문제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3문제가 수요라면 다 공급은 1문제밖에 주지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다 수요자입니까? 우리가 다 공급자예요? 주택 수요자예요? 수요자죠. 그럼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우리는 수요 법칙 하면서 걸어요. 무슨 법칙 하면서 건다? 수요 법칙. 자, 들어보세요.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걷죠. 그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오늘 수요 법칙 하면서 가세요.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 그래서 저희가 잠복근무하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 제가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 하면서 가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한 게 가격만 있나요? 가격 이외에도 있나요? 이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이 변화하는 게 가격의 수요 법칙이고 가격 이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7페이지 가시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이 저자가 쓰신 것도 중요하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수요 법칙은 제가 아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요가 가격과 수요량을 연결하는 게 곡선이고, 자, 시장 중심의 원리는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다.
단순한 두 개의 점이 연결이 아닌 가격과 수량의 조합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 되죠. 그럼 이 모양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찍은 게, 자, 따라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할까요? 요 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가격을 얘기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로 얘기하고 가격 이외에는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 수요 법칙이, 자, 따라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양의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해드리면, 그런가? 자, 들어볼게요. 자, 수요 양의 변화는, 자, 그냥요,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수요 변화 양이 안 붙은 거죠. 각자들이 양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양이 붙으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요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를 가정합니다. 자,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을 그리면 되는데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죠, 그죠?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수요량의 변화로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당 재화인데 그냥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라고 할게요. 가격 변화. 오로지 only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200원 할 때 두 개 샀죠, 그죠? 미리. 그때서 원은 빼겠습니다. 200원 할 때 두 개를 사겠고, 300원 하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100원 하면은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게 아까 수요 법칙이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이 점,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은 수요량이 변한 건 똑같지만 원인이 가격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곡선상에, 자, 따라서 점의 이동. 점이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그럼 달리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달리 표현해서, 자, 그럼 이제 학자들이 수요의 변화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얘기해 보세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글씨가 다르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자,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외를 보는 거죠. 가격 이외. 자, 그러면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수요 곡선이 이제 우하향하는데,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자, 가격은 일정한데 다른 게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일정한데 다른 게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아시죠? 금리. 금리가 인상하는 게 좋아요? 금리가 인하하는 게 좋아요? 인하하는 게 좋죠. 그런가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수요를 더 증가시키겠어요? 증가시키겠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인하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는 똑같은데요. 자, 금리가 인하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수요를 증가시키겠어요?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더 많이 사겠죠. 그죠? 그러면, 자, 따보세요. 수요 증가. 증가. 그러면 이게 좌측으로 움직였습니까? 우측으로 움직였습니까? 우측으로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우측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우측 이동. 그 다음,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 증가다, 수요 감소다. 감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 이동이라고 하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자, 이거는
자,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자, 따라서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 이동이 되겠죠. 곡선 자체. 곡선 자체의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얘는 곡선이 움직였어요. 곡선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가격 때문에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 얘는, 자, 얘는 생각해 보세요. 곡선 자체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얘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잡냐면, 자, 양으로 갑니다. 자, 따보세요. 양의 변화. 얘 양이 없죠. 그럼 양은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따보세요. 양. 동그라미. 점. 연구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붙으면 뭐가 이동한 거죠? 점이 이동한 거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점이 이동하면 안 되겠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요. 자, 합니다. 얘는 뭐가 붙었어요? 양, 그죠? 그러면 뭐의 이동이에요? 점이 이동을 하는 것이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곡선이 이동합니까? 곡선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점이 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럼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곡선상에 하향 이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점이 일로 해서 일로 가죠.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점이 어떻게 됩니까? 상향으로 올라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양이 안 붙었죠.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니까. 그럼 곡선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증가는 좌측입니까? 증가는 우측입니까? 감소는요?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우측 좌측만 물어봤어요. 우측 좌측. 근데 이제 이것을 상향하냐, 하향하냐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험 문제가 정책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택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죠? 그 공원은 안 좋아요? 우리한테 주택 수요자한테 좋아요. 좋죠.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를 감소시키겠습니까? 수요를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증가는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좌측이 틀린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증가는 무슨 축? 우측. 감소는 좌측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셔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리가 인하하거나 내가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좋으면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기분이 좋으면 우측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세금을 때려요, 나한테. 그럼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기분이 좋으면 어쩌? 기분이 나쁘면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해보세요.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세금이 부과되면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좌측으로 하는 거죠. 제가 가다가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 우측으로 하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내년에 몇 회인지는 아시나요? 32회.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32년이 지난 거죠. 맞나요? 그럼 옛날에 1, 2, 3회 때 출제했던 분들은 지금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점점 젊은 층들이 이제 제가 젊잖아요. 안 젊어요? 젊어요. 제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출제를 이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건 이제 접어버리고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자, 많이 저한테 여쭤보는 거는, 자, 이 곡선은, 자, 따보세요. 우하향. 생긴 모형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지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우하향하는 형태라는 거는 어떤 생긴 모양이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까 증가는 어느 쪽? 우. 감소는
이것만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맞히는 거야. 그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이거는 곡선상의 점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우측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게 곡선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우상향 이동.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나 어떻게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우하향이겠어요? 우상향. 우상향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얘랑 틀려요. 얘는 뭐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라는 것이지 얘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동한다?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좌하향 이동한다는 것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문 과정에서는 원래는 여기까지 가면 좀 힘들지만 어차피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좌하향 이동. 좌하향 이동인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28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보시면 니은에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여쭤볼게요. 양이 안 붙었잖아요. 그럼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곡선이 이동을 해요. 곡선 자체 이동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해당지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무조건 수요의 변화다, 무조건 곡선의 변화, 무조건 가격 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만약에 해당지가 아파트면 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연립주택 수요면 연립주택 가격만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맨 마지막 그 박스를 이해하시려면 밑에 이제 연습 게임부터 가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참고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양이 붙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가격 이외의 변화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타트 이제 저자가 쓰신 거의 순서대로 간다면 밑에 가시면 박스에 현재 가격이 있고 현재 가격에 대해서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요. 들어보세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어요. 자 따라서 현재 올랐다. 그럼 현재 내가 수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대답해봐요. 줄이죠. 이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럼 수요량이 변하고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상이 붙으면 달라요. 그래서 예상이라는 것은 가격이 현재 오른 게 아니라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남자분들 담배값이 지금 이제 오를 것 같아요. 현재 오른 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오른대요. 그럼 그냥이야 사재기를 해. 사재기 미리 오르기 전에 사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건 가격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예요. 그러니까 200원이라는 자체는 아직 현재는 안 바뀌었는데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참고해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요량이 변하니까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가격이 현재는 1억인데 미래 1억 2천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예요. 수요의 변화와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가격이냐 가격 예상이냐를 갖고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정상제 열등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득이라고 적었어요. 소득. 자,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을 늘리는 제어가 있고요. 늘리는 제어가 있고 또 수요량을 줄이는 제어도 있고요. 아예 수요량이 불변인 제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보는데, 불변인 건 안 나왔어서, 그건 좀 빼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정사 열등제. 책이 없는 것까지 하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로 이제 본다면,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정상제랑 열등제라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볼게요. 우등제하고 열등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열등제. 자, 버스도 우등버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열등제가 더 좋은 거예요? 우등제가 더 좋은 거예요? 우등제가 더 좋고 더 타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 있고 우등반이 있으면 열등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처음엔 다 우등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7, 8월 달에 모의고사 20점 나면 어머 저 열등반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우등제는 좋은 거고 열등제는 안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읽어요. 그러니까 열등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이 선호합니다. 중고차는 어떻게 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선호해요? 좀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좀 찾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높아지면, 자, 만약에 얘가 신차라고 하고 얘가 중고차라면 중고차 뽑겠어요? 새 차 뽑겠어요? 새 차 뽑죠. 그게 따라서 정상제. 정상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같이 더 사는 게 정상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정상제는 얘와 얘가 따라서 같은 방향. 자, 열등제는 반대 방향.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따라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따라서 열등제, 열등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상제, 열등제라는 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은 무슨 제죠?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안 쓰잖아요. 맞나요? 자, 3번이 주의하세요. 두 가지가 짝대가 내려갔죠. 내려가도 무슨 제다? 정상제라는 거죠. 같이 움직이면. 그럼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못 쓰는 제가 정상제죠? 맞나요? 자, 반대 방향은 무슨 제? 열등제. 소득이 낮아지면 해당 제가 수요가 늘어났다. 소득이 낮으면 사람이 쓰는 제가 열등제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험 문제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건 뭐 참고는 똑같은 얘기니까 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연간제와 독립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보기 전에 밑에 6번서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연간제. 연간제는 관련이 있는 재화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대체제, 보완제. 다른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보완제는 자, 따라서 커피, 설탕.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제가 따라서 보완제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할게요. 자, 콜라, 사이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체제. 동일한 효용이니까 어떤 게 비싸면 안 사고 다른 걸 산다는 거죠. 맞습니까? 커피와 설탕은요? 보완제. 같이 사용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제화죠.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뭘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걸 가게 되면은 지금 공부하는 취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 왜 배우냐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따라서 가격 이외. 이게 키포인트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간제를 배우는 것은 왜 배웠냐를 생각하셔야 되지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세요. 가격 상승 예상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라는 거죠. 가격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아닌 상황에서 예상하니까 사재기를 한 거죠. 대답하세요? 네. 소득도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인데, 자, 우리가 헷갈린 게 연간제의 가격이라고 나온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연간제의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연간제의 가격은, 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만약에 지금 병문안을 갔는데 그 과일 가게에 사과 배를 팔아요.
근데 사과 가격이 굉장히 금값처럼 치솟았어요. 그럼 사과를 사겠어요? 배를 사겠어요? 배를 샀죠. 맞나요? 나는 사과 샀어요? 배 샀어요? 배가 내가 산 거죠. 근데 배의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 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재화 때문에 그렇다? 다른 연관제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바로 연관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갔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본다면, 자, 수도권에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막 대체적으로 올라갔으면은 오피스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산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제라는 건 가격 이외를 배우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를 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어? 그럼 연관제를 한다는 건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그렇죠? 내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제와 무슨 제가 있다고? 그럼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제는 쉬워요. 자, 따라서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럼 아파트가 아니면 오피스텔에 주거 해도 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 사시겠어요? 오피스텔 사시겠어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관제라는 것은 관련이 있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수요량을 증가시켰어요. 아파트. 그럼 내가 아파트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가격은 수요량이 변하고 가격이 수요의 변화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빌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빌라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빌라 수요를 줄이겠죠. 그죠? 그럼 빌라에 대한 수요량을 줄이고 아파트를 늘렸기 때문에 이거를 따서 대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대체제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따라서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럼 한쪽을 줄이게 되면 한쪽을 늘리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요. 그죠? 다이렉트로. 맞나요?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대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보완제는 함께 했을 때 효용이 커지죠. 그럼 따라서 커피, 설탕은 대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설탕에 대한 부동산을 늘렸다면 커피 가격에 대해서 움직이겠죠. 그런가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자, 따라서 보완제.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쟤 안 사면 내 걸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갈게요. 여러분들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커피 많이 사 먹겠죠. 그렇죠. 그럼 커피에 대한 수요량은 줄겠어요? 커피 수요량은 늘겠어요? 덩달아 설탕 수요량도 늘어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따라서 보완제. 보완제는 뭡니까? 커피가 늘어나면 같이 설탕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수요 대 수요를 물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가격 대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내게 올라가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과 나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물론 나중에 약간 암기 기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또 머리 쓰지 마세요. 그죠? 자, 따라서 대체제. 대신할 수 있는 재화. 그러면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고 내 걸 사겠죠. 맞습니까?
그럼 대체제가 가격이 오르면 내 것도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보완제는 반대다. 보완제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좋은 거 아니에요. 대답해 봐요. 아군이란 말이야, 아군. 그죠? 그러면 아주 좋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얘가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아주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이 떨어져야 내 것도 늘어난다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냥 이걸 받아들인 자체에서 입문 과정에서는 절대 기교를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조금 된 다음에 제가 조금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린 거지 절대 이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연간제. 관련이 있는 재화예요. 그죠?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자, 따라합니다. 독립제. 독립제란 뭐냐면 연간된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커피에 설탕은 연간제가 있겠죠? 연간이 돼 있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커피에 소금 타 먹는 사람 있나요? 나 강의하다가 저는 소금 타 먹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럼 커피와 소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따라서 독립제라고 하거든요. 맞나요? 그럼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커피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영향을 준다? 안 줍니다. 이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걸 따라서 독립제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의 다른 제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요량이 불변이면은, 자, 이건 따라서 독립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제 가격과 나는 변화가 아예 제로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정하고 열은 그냥입니까? 소득입니까? 소득이죠.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헷갈리면은 이게 소득인지, 그죠? 이게 연간제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얘기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득은 정상제와 열등제만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제라는 건 대체제와 보완제와 독립제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득에서, 손 들어보세요. 소득에서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은 열등제가 되고,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면은 대체가 되겠고, 반대로 움직이면은 보완제가 되는 거죠. 영향 안 주면 독립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연간제, 독립제, 연간제, 대체제, 보완제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그럼 저자가 어떤 걸 썼냐? 넘기시면은,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재화는 안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커피는 설탕은 보완제였죠. 그럼 같이 사용함에 따라서 효용 만족도가 커진다는 거죠. 같이 사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저자 쓰신 거 볼게요. 아파트와 연립은 어떻게 돼요? 주거용이니까 아파트 비싸면 연립주택 하면 되겠죠. 대체관계고. 주거용을 봤을 때 아파트와 빌라도 동일한 효용은 대체관계죠. 맞나요? 자,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 부지가 필요하죠. 그럼 건물과 건물 부지 관계는 이건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완제는 아직까지 예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대체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지는 어떻게 돼요?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상업용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건물과 건물 부지는 같이 사용하니까 보완 관계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8페이지 박스가 이제 보여요. 28페이지 가시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28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나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아파트 가격, 연립주택 수요는 연립주택 가격인데, 아파트 수요에 따라서 다른 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주택 가격 변화라든지 아파트 가격 이외라든지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의 변화는, 자, 이건 따라서 가격 이외. 가격 이외로 곡선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프린트 오늘 다 받으셨죠? 그래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1, 2번을 놨어요. 1, 2번. 그럼 1, 2번이 뭔지 X인지 한번 보세요. 1, 2번이 맞나 틀리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 기출이거든요, 이게. 1, 2번이 맞나 틀리나. 자, 그냥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둘 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죠? 그다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양이 붙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양이 변하면 아까 점의 이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 변하니까 곡선상에서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2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 있죠. 소득. 소득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자 이건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서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1번과 2번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럼 1번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가격 변화, 곡선상 이동, 곡선상 이동이죠. 지금 보고 계세요? 자, 2번은 소득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보시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3번 풀어보세요. 3번이 맞나 틀리나? 아까 대체재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럼 대체재 비싸면 내 거 안 사죠? 그럼 해당 부동산 수요를 자, 우리가 어떨까? 대체재가 비싸면 내 걸 오히려 사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겠다? 증가하겠다? 증가하겠죠. 대체재가 비싸니까.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3번은 O다, X다. X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저 보세요. 자, 따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장 가시면 이 그래프가 안 보이시겠죠? 자, 따보세요. 양, 점의 이동, 점이 이동하게 된 거죠. 대답하십시오. 그럼 양이 붙으면은 뭐가 이동했다고 생각하세요? 점의 이동. 그 곡선상의 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건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무슨 법칙 하면서 가고? 수요 법칙. 그래서 집에서 앉아갖고 기분이 좀 어느 쪽?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게 따보세요. 우하향하는 모습. 생긴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 이동했죠. 그럼 이건 그냥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어요. 우상향이고 좌하향 이동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고. 자, 가격이요.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예상이면은 이것도 미리 사재기를 하니까 가격 이외일 것이다. 맞아요? 자, 소득은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 정상재는 어떻게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고, 열등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보완재와 대체재는 해당 재와요? 다른 재와요? 다른 재와죠. 그래서 이건 연간재는 그냥 다른 부동산의 가격으로 보시면 되죠. 다른 부동산의 가격.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대체재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이용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어떻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근데 보완재와 나는 그냥이야 반대야. 얘가 싸져야지만 나도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독립적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오지선다라는 거 아시죠? 얘기해봐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연습 게임을 하겠지만은 얘는 오로지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4개의 지문을 골라낼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많은 걸 찾는 게 빨라요? 하나인 걸 찾는 게 빨라요? 하나인 걸 찾는 게 빠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인 거니까 아파트 가격 나오면 무조건 뭐의 변화고? 수요량이 변화고. 아파트 가격 이외에는 수요의 변화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게 좀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서 아파트 가격. 자, 만약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면 이건 그냥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 그냥 가격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건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이외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빌라하고 대체재인 빌라와 오피스텔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오피스텔 나오고 빌라 가격 나오면 가격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로지 따라서 해당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게. 우리가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에서 많은 쪽을 물어보겠어요? 딱 하나인 걸 물어보겠어요? 하나인 걸 물어보죠. 따라서 해당 부동산, 아파트 가격 찾은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에는 하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많은 쪽에서 얘를 물어보니까 얘의 포커스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 보세요. 아파트 가격.
사셔야 돼.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 찾고 빌라는 빌라 가격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마지막으로 나한테 드릴 겁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만 쉬세요.